그가 돌아오는 순간은 당신이 완전히 떠난 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애쓸 때는 무관심했던 그가 당신이 돌아섰을 때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는 오지 않았던 그가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는 도망갔던 그가 당신이 떠났을 때 쫓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은 가진 것의 가치를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 걸까요? 왜 그들은 당신이 그곳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다가 당신이 떠난 후에야 보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자들이 둔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은 모든 남자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적 원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니마는 남자가 여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아니마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관계에서 특정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자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당신을 밀어내다가 다시 끌어당기는지, 왜 그들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지, 왜 그들은 당신이 떠난 후에야 후회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많은 밤을 울며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충분하지 않았을까? 내가 더 예뻤다면, 더 재미있었다면,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그가 나를 사랑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했다는 것을,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또 다른 진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회가 항상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나요? 그렇다면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남자들의 무의식 속으로, 그들의 아니마의 세계로, 그들의 후회의 근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남자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는 투사의 철회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그는 여자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합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한 여성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사람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줄 사람으로 봅니다. 처음에 그는 당신에게 매료됩니다. 당신은 그가 평생 찾아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영혼의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빠지는 마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환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가 투사한 완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결점이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자신의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구원하러 온 천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때 많은 남자들은 실망합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투사가 철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환상이 아닌 실제 당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들은 관계를 끝내고 다음 사람에게로 가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아니마를 투사하고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떠납니다. 그들은 평생 완벽한 여자를 찾아 헤매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떠났을 때 그는 아마도 자유롭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진짜 내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당신만큼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그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환상을 만족시켜 주려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척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당신을 잃고 나서야 그는 그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투사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는 다시 당신을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완벽했어. 나는 실수했어.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환상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윤근,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부분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그들의 그림자는 종종 취약함, 의존성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는 남자들에게 강해야 한다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관계 속에서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 없이는 외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그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이 감정들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은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철수합니다. 그들은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나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것을, 그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을, 당신이 가까워지려 할수록 그가 더 멀어지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이러지?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곳에서 그 취약함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는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어쩌면 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떠났을 때 뭔가 무너집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실제로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의미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을 잃은 고통 때문에 돌아온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가 나는 너를 필요로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너 없이 외로워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나는 너를 잃는 것이 두려워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런 정직함이 없다면 그의 돌아옴은 단지 또 다른 회피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아의 위협입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관계는 자아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관계가 깊어질 때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잃고 있어. 내가 그녀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어.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타인과의 융합과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이 균형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극단을 오갑니다. 완전히 융합되거나 완전히 분리되거나. 관계 초기에 많은 남자들은 융합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름답지만 또한 무섭습니다. 그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자신이 끝나고 당신이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이때 공포가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잃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나는 내 공간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것을 극단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철수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더 노력합니다. 당신은 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공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망은 당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아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함 속에서 그는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과의 연결을 원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한 것은 그가 융합과 분리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가 당신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가 친밀함을 위협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어머니 컴플렉스입니다. 윤근 모든 남자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어머니에게 과잉 보호를 받았고 어떤 남자들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그들이 여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잉 보호를 받은 남자들은 종종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돌봄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것을 기꺼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돌봅니다. 당신은 그를 이해하려 합니다. 당신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지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일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을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로 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그는 실망합니다. 넌 변했어. 넌 더 이상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경계를 설정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남자들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까워지려다가 다시 멀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테스트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확신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외부에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들과의 관계는 지칩니다. 당신은 계속 그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계속 그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의심합니다. 그는 항상 당신이 떠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실제로 떠날 때 그는 비로소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당신이 그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합니다. 그녀는 진짜였어. 나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 하지만 그가 돌아온다고 해서 이 패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치유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가 여성을 어머니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볼 수 있을 때, 그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그가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유의 환상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관계를 속박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은 관계를 끝냅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감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가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그리워합니다. 그는 연결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친밀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누군가와 깊이 알려지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윤근 진정한 자유는 책임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종종 깊은 관계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연결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속박은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실제로 더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 피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과 가졌던 깊이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도망이었다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속박이 아니라 친밀함이었다는 것을. 여섯 번째 이유는 비교와 깨달음입니다. 그가 당신을 떠난 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성격, 새로운 가능성. 그는 다시 한번 환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당신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어쩌면 새로운 사람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기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은 표면적입니다. 당신은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은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꿈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것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이해, 당신의 인내, 당신의 사랑.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희귀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윤근 우리가 잃어버린 후에야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기처럼 여깁니다.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없는 공간을 느낍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채웠던 역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공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무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그가 후회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후회가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배웠는지 아니면 단지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자아 성찰의 시작입니다. 어떤 남자들에게는 이별이 전환점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어쩌면 문제가 나였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쉬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고통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용기를 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망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후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립다가 아니라 나는 잘못했다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남자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게 할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변화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패턴은 강력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강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8번째 이유는 영혼의 그리움입니다. 윤근 우리 모두가 전체성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 전체성을 경험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어쩌면 그 전체성을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여성적인 면과 연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취약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의 아니마와의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외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전체성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존적이 되었고 두려워졌고 결국 도망갔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고 그는 다시 조각난 느낌입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일부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것은 항상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자기 자신입니다. 더 완전한 자신, 더 온전한 자신, 더 진실된 자신. 그리고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그가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할 때, 그가 자신의 여성적인 면을 받아들일 때, 그가 자신의 감정과 친해질 때, 그는 비로소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당신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나를 그리워하는가? 아니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제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남자들이 후회하는 8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투사의 철호의 그림자와의 만남, 자아의 위협, 어머니 콤플렉스, 자유의 환상 비교와 깨달음 자아 성찰의 시작, 그리고 영혼의 그리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후회가 아니라 그의 변화에 기반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약속이 아니라 일관성을 보세요. 진정으로 변한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책임을 집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빨리 되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를 다시 쌓으려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돌아옴은 단지 또 다른 패턴의 반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원하지만 여전히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천천히 당신의 직관을 믿으면서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이 모든 것 너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나요? 당신은 어떻게 성장했나요?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서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윤근 모든 관계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계는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당신이 치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통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도 당신 자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성과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너무 많이 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구원자의 역할을 맡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판단 없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난 후 깨닫습니다. 그들은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의 후회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배움은 그의 것입니다. 그의 성장은 그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당신의 삶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잃기 전에 당신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은 당신이 떠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랑, 당신을 보는 사랑,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또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 때까지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후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머리를 높이 들고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세요. 더 나은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세요.